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연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또 보험급여가 무엇이고 또 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오늘 보험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자격관리라든가 보험료 부과 또 직장 피보양자 취득 가능 여부 또 보험료 체납이라든가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 건강검진 안내 등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연 대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다들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네네. 이제 소상공인들 장사도 안 되고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생계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건강보험료 미납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문의들이 많이 오는지요? 일단은 건강보험료 조정 자체가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네. 근데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이번 달부터 올랐어요, 오히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율이 변동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만 오르신 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올랐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매출 상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좀 조정되는 거 아닌가요? 네, 조정되시죠. 만약에 폐업하시거나 네. 휴업을 하시게 되시면 그 이제 세무서에 신고한 다음 달부터 조정되십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언제 그 매출 기록 근거로 인해서 이게 네, 19년도 소득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네네, 왜냐하면 19년 소득을 이제 20년 5월에 신고하셨을 테고 네. 그 자료가 저희 쪽에 11월 달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이제 올해 10월까지 19년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2019년도 소득 기준으로 네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좀 늘어난 상태라고 그러시죠. 볼 수가 네네. 있겠네요. 민원이 네. 많겠네요. 네네. 그렇죠? 조정 문의도 많이 오시고 이제 건강보험료율 바뀐 것 때문에도 전화가 네.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2019년 일단 그 기준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게 증빙이 되면 조정이 되지만 네. 저희가 이제 구두상으로 조정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을 하셨거나 네, 폐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소득이 이제 조정됐다는 것을 증빙해 주시면 그때 조정이 되죠. 그럼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그럼 작년 소득이 2020년 소득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네. 증빙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20년 소득이 줄어드셨다는 걸 증빙하시는 게 네. 일단 20년 소득 자체를 올해 5월 달에 신고를 하시거든요. 네. 여기 매월 신고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신고하시고 6월, 7월쯤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예. 그럼 그 자료를 근데 아직 5월은 네. 한 앞으로 2월까지 포함해서 2, 3, 4, 5 서너 달이 더 네, 남아있는 그렇긴 상황이죠. 하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은 잘 알겠지만 이제 매월마다 이제 소득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격차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휴업을 하기 경우가 아니면 소득을 경정 신청하셔가지고 뭔가 정정을 받으셨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정정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만약에 정정은? 필요 경비를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외를 못 받으셨다 하시면 세무서에 추가로 경정 신청하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보험료 이달부터 좀 인상돼서 부과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부담이 많이 되시고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했거나 또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조정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험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보험급여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네. 정의를 말씀드려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게 됩니다. 현물이나 현금으로 제공한다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보험급여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일단 보험급여가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현물급여에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 말 그대로 이렇게 진료 보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이 있고요. 현금급여의 종류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 부담 상한제, 임출산 진료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먼저 진료비를 계산하고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현금이나 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요양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이제 구매하시고 저희 쪽에 청구하시면 일부분을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해드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현물은 그럼 어떻게 지급한다는 얘기죠? 현물은 일단은 뭐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말 그대로 저희가 진료를 볼 때 이제 공단 부담금을 안 내시잖아요. 네. 그 자체가 현물급여입니다. 네네. 현물이나 또는 현금 형태로 네네. 받을 수 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원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급여가 무엇이고 또 보험급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그 지원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이달부터 인상됐다고 하는데 인상된 건강보험료 궁금증이라든가 또 보험료 체납 또 미납 또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뭐 건강검진 안내 등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지금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급여 중에서 또 요양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요양비 종류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요양비 종류로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예를 들어드리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 그리고 산소치료 서비스, 인공호흡기 서비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기침 유발기 서비스, 당뇨병 관리기기 등으로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일 많이 빈도수가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와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당뇨 소모성 재료 또 당뇨병 관리기기.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고요? 이 당뇨 소모성 재료라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일단은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가 이제 소모하는 재료의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 당 체크하는 네, 혈당 측정 검사지 그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네, 그리고 체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 이런 이제 소모성 재료를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약으로 조절되는 분은 예외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대상은 인슐린 투여를 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꼭 등록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무관하게 지원이 되고요. 또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 신청 없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바로 네. 지원이 된다는 네, 환자 말씀이시죠?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다 소모성 재료가 그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을 투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네, 지원을 그렇죠.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많습니까? 어떤 재료를 구입하게 되죠? 일단은 말 그대로 인슐린 주사기가 있을 거고요. 소모성 재료로. 그리고 인슐린 주사 바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사 바늘 등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소모하시는 재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네네. 이제 먼저 지급하고 후에 청구를. 일단은 구매하시게 되시고 네. 구매하시고 나서 저희 쪽에 청구를 하면 그 금액의 90%를 저희가 지원을 90%, 합니다. 100%는 네네. 아니고 네. 90%. 네. 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이제 등록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이 되려면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수진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서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접수 방법으로는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팩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환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네. 이 경우에 별도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투여하는 환자들은 보험공단에 등록을 하시면 여러 가지 재료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이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지원 품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혈당 측정 검사지, 체열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사 바늘,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모든 금액을 지원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뇨병 소모성 재료인 경우에는 기준 금액과 실구입 금액 중 적은 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관리 기기 및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센서는 70%를 지원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종류 또 이 당뇨병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 구입비가 현물로 또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네, 궁금증도 좋습니다. 또 외국인 많이 들어와 사시는데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도 좋고요.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단에 등록된 모든 당뇨병 환자는 기준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좀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모두 동일하진 않고요. 네. 네, 당뇨병 환자에도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인슐린 주입이 필수인 제1형 당뇨병이 있고요.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네,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기준 금액은 투여자에 한하여 1일당 2,500원이고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기준 금액은 1일 1회 투여할 경우 900원으로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만약에 제1형 당뇨병 환자가 30일을 처방받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금액은 1일당 2,5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30일을 곱한 75,000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75,000원만큼 소모성 재료를 구매하셨다면 여기에 90%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75,000원을 채우지 않고 만약에 6만 원어치 소모성 재료를 구매하셨다면 실제 구매 금액의 90%가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구매액의 90%. 네, 이 경우에는 이제 6만 원 구매하셨다고 하시면 90%이기 때문에 54,000원이 지원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반 당뇨약 처방전으로도 요양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많이 네.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네. 이제 당뇨 조절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약 처방전으로 이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하신 다음에 청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뇨약 처방전으로는 안 되시고요. 당뇨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 기기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관련 처방전을 꼭 발급받아 오셔야 요양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뇨약 처방전으로는 안 되고 당뇨 네, 소모성 재료나 또 당뇨병 관리 기기에 네. 대한 이제 구입비 영수증이 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방전도 따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관련 처방전을 뭐 발급받을 수 있는 의사는 따로 있습니까? 네,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제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관련 처방전을 발급해 주실 수 있고요. 네. 제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한의사, 치과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사가 관련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더불어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환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로도 그럼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등록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네. 이제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아서 가지고 오셨을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당뇨병 환자라도 그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가 보통 이제 당뇨 그 혈당 체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구입할 때는 이 보험급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나요? 그 인슐린 투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네네네. 네,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십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네. 예. 그러면은 당뇨병 처방전을 받는 분들은 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따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네, 따로 등록이 필요하시고요. 네. 일단 보통 처음에 저희 쪽에 요양비 청구하실 때 환자 등록 신청서랑 처방전을 같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신데 네. 만약에 환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소모성 물품을 구매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네. 이건 안타깝게도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랑은 별개로 일형 환자들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도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급여를 해주게 됩니까? 네, 일단 급여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인데요. 네, 그리고 당뇨병 관리 급여 품목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연속 혈당 측정기란 이제 말 그대로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기인데요. 피부에 체내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주는 이제 기기이고요. 인슐린 자동 주입기, 다른 말로 인슐린 펌프란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금액은 얼마나 어떻게 좀 되는지요? 네, 일단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의 기준 금액은 3개월에 21만 원이고요. 인슐린 자동 주입기 기준 금액은 개당 170만 원입니다. 말씀드린 기준 금액 이내로 물품을 구입하셨을 경우엔 실제 구입 금액의 70%를 지원해 드리고요. 기준 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엔 기준 금액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인슐린 자동 주입기 기준 금액이 170만 원인데 200만 원짜리를 구매하셨다고 해서 이제 금액을 더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 금액이 170만 원이기 때문에 170에 대한 70%를 지원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1형이 90% 지원이고 2형이 70% 지원이라고. 아니요. 둘 다 90%는 맞는데요. 네. 네, 그 항목에 따라서 70% 지원되시는 게 있고 90% 네. 지원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뇨병 관리 기기는 70%만 네, 70%입니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뭐 혈당 침이, 뭐 체열 침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혈당 측정 검사지나 인슐린 주사기 이런 것들은 구매하시면 이제 기준 금액의 90%는 지원이 됩니다. 이 인슐린 자동 주입기 이런 게 좀 비싸네요. 개당 네, 170만 원. 네, 왜냐하면 이제 1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인슐린 네. 투여가 이제 무조건 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기기도 약간 비싼 편이고, 네, 그리고 들어가시는 소모성 물품도 되게 많으신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70%까지 네, 구입하고 네. 난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네. 70%까지 현금으로 네, 예, 그렇죠.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170에 70%까지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건강검진 안내라든가 또 건강보험료 뭐 미납 관련해서도 좋고요. 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도 상담 주시면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공단 제 증명서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발급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또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요즘에 이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어려워서 이제 재증명서 발급에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건강보험 재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인데요. 이외에도 여러 재증명서를 지사 방문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발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면 출력이 가능하고요. 접속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 선택, 조회 및 발급 클릭, 개인 민원 상세 메뉴 발급 증명서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리고 증명서 발급 처리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경우엔 메뉴 서비스에서 신청 조회 발급 클릭, 그리고 건강보험 증명서 검색 후 발급, 공동인증서 로그인, 수령 방법 선택 후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에서도 팩스 전송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본인 지문 인식으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원주 지역 설치 장소는 원주시청이나 세브란스, 성지병원, 원주의료원, 그리고 세무서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전화 한 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인증서만 확인이 되면 이런 그 건강보험료 재증명서 그 확인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은 그렇죠. 인터넷 어려우셔서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직접 찾아오시거나 네. 또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오시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 이제 공동인증서 로그인만 되시면 금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또
보험공단까지 찾아가지 마시고 네네. 간단한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왜 기계 밖에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내 카드 말고 다른 사람 카드로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네. 그거는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 공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사에, 무실동 지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지사만 설치되어 있어요? 네네. 전번에 한번 그 라디오 방송에 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거 말씀드렸더니 금방 그걸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내러 갔어요. 네. 내러 갔는데, 그게 이제 처음이니까, 네. 이게 작동하는 방법을 다 몰랐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비밀번호도 모르고, 계속 뭐 이게,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갔다가 한 2시간 동안 네. 못 고쳐가지고, 네. 돌아왔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그 작동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망가졌는데. 네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민원인이고 제가 그거 뭐 망가졌다고 뭐라라는 것도 아니고, 네. 응? 그거 못한다고 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처지간 설명을 솔직하게 이게 처음 그쵸. 들어와서. 네네. 처음 들어와서 이게 비밀번호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됐고 작동 방법을 아무도 모른다. 네. 그래서 이게 불편하게 돼서 죄송하다. 네. 이래면 되는데 이게 망가질 수도 있지. 그거 네.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내가 그거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막 됐다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 네. 웃겨가지고. 네, 그 그래가지고, 불편을 들어서 죄송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뭐 벅벅거리다가 그냥 와서 아직 네.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아, 그럼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제가 지사 복귀해서 한번 키오스크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민원인분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도 구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구비가 안 됐으면 제가 자체적으로 구비해서 배치해 놓겠습니다. 다음 이용 때는 이제 불편한 거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을게요. 거기 요금 받는 아가씨하고 네. 그 맨 처음에 이렇게 안내하는 아저씨하고 둘이 아주 한편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나 진짜 창피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지금 네네.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네, 톡톡거리고. 대신 사과드릴게요. 공단에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민원인 그쵸.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지사 같습니다. 복귀해서 한번 바로 확인하고 조치해 놓겠습니다. 아직도 일 고맙습니다. 처리를 못 하셨군요. 그래서 네. 아니 거기 뭐 벅벅대고 싸워가지고 또 가기도 그렇고. 오늘 확인이 되면 아마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연락처 드리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오스크 이거 일반인들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일반 식당에 가서도 요즘 뭐 커피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다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아마 주문보다 조금 더 복잡하실 거예요. 보험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이런 건 좀 편리하게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개선을 좀 복귀해서 해야 될것 확인하고 이제 같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네, 일단은 구분지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2020년 기준으로 6.67%였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86%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가 3,390원 정도 오르셨을 거고요. 네, 이제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 9,328원이었는데 건강보험료율 변경으로 인해서 12만 2,727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작년 기준 부가점수당 1점당 195.8원이었던 것이 올해 1점당 201.5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보험료가 2,756원 정도 오르셨을 거고요. 네, 이제 월 평균 보험료가 94,666원에서 97,422원으로 변동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을 나눠서 뭐 직장 가입자만 올랐다든지 지역 가입자만 올랐다든지 어느 한 부분만 인상시킨 것이 아니라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공통 적용해서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변동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2020년 기준으로 6.67%에서 6.86% 그러니까 네. 0.19 정도 올랐나요? 네, 그렇죠. 네. 올랐고. 근데 지역 가입자인 경우 부가점수액 1점당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크게 이제 소득이랑 재산이랑 자동차를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만드는데요. 이제 소득 구간별로 재산 구간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네. 150점, 200점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점당 금액이 올라가면 쉽게 말씀드리면 1점당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 전체 금액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작년에 내 재산이 뭐 160점이었는데 네. 재산이 증가해서 170점이다. 네. 그러면은 1점당 2,756억 원이 올라서 10점이니까 27,560원이 올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을 쉽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번 달 12월 달이랑 올해 1월 달이랑 재산에는 변동이 없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100점이다. 똑같이 100점인데 12월 달에 비해서 1월 달 보험료가 조금 올랐다 하시면 건강보험료율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 점수는 변동이 없는데 저희가 1월 달에 변경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같은 점수에도 네, 그렇습니다.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직장인들 0.19% 올랐듯이 네. 지역 가입자도 똑같이 인상이 됩니까? 네, 그렇죠. 적용이? 만약에 10점이라고 하면 1,958원이었을 텐데 작년 네, 기준으로는 네. 네, 올해 기준으로는 10점이라면 2,015원 이렇게 변동됐다는 거죠. 네, 같은 점수여도. 그러니까 좀 혼돈할 수가 있겠네요. 나 재산은 늘지도 않고 똑같은데 그쵸, 왜 네, 올해 맞아요. 건강보험료가 이만큼 늘었냐 네.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맞아요. 것 같은데. 작년 11월 달에도 저희가 건강보험 변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달랐던 게 이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그때는 이제 변동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국한적이었다면 올해 1월 달에 이제 변동되는 것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는 다 점. 올랐다고 봐야 되는 네네.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나만 차이가 오른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오른 것이 아니라 네네. 보험료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재산은 변동이 없어도 보험료는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공단에 아마 문의 전화 민원 사항이 참 많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저희 네. 그 고객센터가 이제 연결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전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재증명서 떼는 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지금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2월 12일까지가 납부 기한이거든요. 1월 보험료. 네. 지금 받아보신 고지서가 2월 보험료가 아니라 1월 보험료거든요. 1월 보험료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는 건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보험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재산 소득이 변동이 없는데 저번 달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변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 11월 달에 새로운 재산이나 소득 반영으로 건강보험료 변동이 있는 거랑은 다르게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변동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납된 거 좀 이렇게 할부로도 가능한가요? 네, 할부로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이제 만약에 체납된 개월 수가 3개월이시다. 네. 그럼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아. 원하신다고 뭐 1년, 2년 되시는 게 그런 아니고요. 게 아니라 네네. 밀린 체납 그 네. 개월 수만큼? 네, 만약에 5개월 밀리셨으면 5개월까지.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홍보실에 박지연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정성아 자동차 기능장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